자,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북로남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북로남해는 16세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북쪽에서는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온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게 이제 북로죠. 북로는 몽골족이죠. 이 몽골족은 그 당시 타타르하고 오일라트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어, 힘을 계속 강성을 그때 타타르하고 오일라트로 나눠져서 상당히 뭐냐면 북쪽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락제 때 잠깐 이제 타타르 오일라트를 공격해서 평정을 했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부흥해서 이제 명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영종 때 그 토목번의 변이 일어나죠. 토목번변. 자, 이 토목번은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굳이 영종이 친정을 안 가도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한간이었던 왕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가자 해갖고 갔어요. 그래서 앞에 성공대로 공격 간 건 아니고 뒤에 치중대로 갔거든요. 보급대로. 근데 그 당시 이제 엑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엑센. 그 당시 이제 타타르부가 아니라 오일라트부죠. 여기는. 엑센이 이제 몽골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후방을 쳐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영종이 잡혔죠. 포로가 돼버렸어. 자, 그 사건을 이제 뭐냐면 통옥부의 변이라고 해요. 예. 여기 이제 연도가 잠깐 잘못됐는데요. 이게 1440년이 아니라 1449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 이러한 적극적인 대몽골 공세는 후퇴하고 15세기 중엽부터 만리장성의 경계로 몽골의 침입을 수비하는 소국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영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종은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영종은 그때 이제 한 1년 동안 잡혀갔어요. 예, 포로생활을 했죠. 그 당시 엑스는 명나라 황제다 보니까 막대할 수는 없죠. 또 아무리 포로라도 그래서 지극히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명나라한테 협상을 하자고 이제 해요. 우리가 이제 영종을 잡고 있으니까 몸값을 내놔라. 그런데 이제 명나라 정부에서 논의하다가 몸값이 너무 높다. 그냥 영종 너 가져라 하면서 새로운 황제를 이제 세웠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영종의 동생이었던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영종의 동생이었던 경태제야. 경태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종이 이제 아무 쓸데기 없는 게 된 거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살려주더니 또 이제 상당히 또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 예. 그 명나라에 필요 없다니까 보냈죠. 명나라에. 명나라도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미 경태종이 뭐냐면 경태제가 이제 뭐냐면 황제에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영종을 이제 뭐냐면 거기 유폐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때 영종이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제가 얘기한 그 이연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경태제를 폐하고 자기가 다시 왕이가 돼요. 황제가 되죠. 예,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문의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폐됐던 영종이 다시 복귀한 사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탈문의 변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후반에 또 다약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다약한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엑센은 오일라트인데 이 사람 타타르예요. 타타르부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나타나서 내몽골 지방을 평정하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였던 타타르부의 알타칸이 다시 몽골족을 규합해서 오르도스 지방을 거점으로 그다음 세력을 편후해 세종 가정 연간에 북변에 침공을 격화했죠. 그래갖고 이제 알타칸의 침공은 하북 지방과 산서 지방 깊숙이 들어서 피해를 봐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있긴 있지만 그 당시에 만리장성이 이제 그렇게 잘 구축되진 않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만리장성 구축한 거는 이제 척해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을 이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만리장성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 긴 만리장성을 다 지킬 수 없잖아.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냐면 빵골 틀어가지고 이게 밑에 후방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자, 하여튼 이때 가정 29년에 명예수도 북경을 한 달 동안 포위를 하죠. 수요일간 포위됐다는데 한 달 동안 포위를 했어요. 예. 그 명조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경수의 반란이라고 해요. 경수의 반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경수의 반란.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 경수의 반란은 1550년에 일어났어요. 네,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몽골족이 왜 이렇게 만리장성을 쉽게 넘어가지고 저쪽 하북성이나 이런 북경까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그 북병에 주둔했던 명나라 본주들이 그다음에 몽골군의 길잡이 노릇을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간이죠. 민족 배신자들 있죠. 얘네들을 이제 한글 삼아서 그다음 하북 지역을 막 휩쓸고 다니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다음 명종부는 이거 어떻게 좀 얘네들 몽골족을 좀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예문 나왔죠. 가정 30년에 대동과 선부에 마시를 개선했죠. 마시라는 건 뭐냐면 그 국경에 설치됐던 그 무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시장. 저도 이제 유목민들과 이제 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목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갖다 팔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으로부터 말 같은 걸 사들이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말들이 싱싱한 말이면 괜찮은데 싱싱한 말들은 젊은 말들 사들이면 나름대로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이제 유목민들이 갖다 파는 말들 보면 되게 병들거나 늙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는 말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젊은 그 싱싱한 말값으로 사들인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실을 개설 안 하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마시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시로 이익을 얻으며 다른 한쪽은 침략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해요. 뭐 이게 뭔가 안 좋은데. 예. 그래서 이건 아마 몽골족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몽골족은 이제 뭐냐면 마시에서 또 이득을 얻고 얘네들이 마시를 여는 대신에 침략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한쪽은 침략을 한다면 이게 예전에 예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몽골족이 단일한 정치 세우고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몽골족이 한 부족하고 뭐냐면 그 마시기장을 해갖고 이제 협약을 해갖고 하면 다른 부족들은 또 얘네들하고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침략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명조 입장 때는 마시를 기껏 열었더니 얘네들 공격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거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시를 뭐냐면 폐지시키죠. 그러다 또 쳐들어오면 또 마실 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마시 집회가 거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명과 몽골의 하위 볼게요. 자, 몽골은 국경 무역 요구를 응해서 대동을 비롯해 국경 유지에 마신을 개설했고 알타칸이 이제 순위왕으로 봉했죠. 예, 이거 예전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간jak을 부여했다. 그 칠패를 거듭하다가 그 당시 1570년에 요거 이제 마무리 져가지고 일단은 서로 이제 뭐냐면 하의를 하면서 마신을 개설할 테니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마시 개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깨웠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윤경이라고 했는데 윤경은 이제 신종 그 전에 왕이 있어요. 예, 목종이죠, 목종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중축했어요. 만리장성 관련된 내용은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만리장성이 우리가 이제 최초로 만리장성 세운 나라가 진나라죠. 근데 진 이후에도 한이나 당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만리장성을 세웠어. 예. 그런데 명나라 때 이제 이때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만든 만리장성은 오늘날 산해관에서 옥문관까지야. 옥문관. 가진데
예전 진나나 만리장성은 주로 이제 토성이 돼갖고 판촉 기법을 이용해갖고 흙을 다져가면서 만든 토성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벽돌로 만든 거야. 벽돌로 성을 쌓기 시작한 건 송나라 때부터인데 이때 이제 만리장성도 여기 벽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리장성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전략적 위치는 그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 없다는 거. 그냥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뿐이고요.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군사비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북로 외에도 남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세를 많이 걷다 보니까 농민 반란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이 농민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걷었던 이제 군사비가 경운, 연례은 뭐 이런 것들 걷었다고요. 예. 남해를 보죠. 남해는 이제 외구와 관련된 거죠. 왜? 요 남해에 관련된 문제는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대개 이제 전기 외구하고 후기 외구로 나눠볼 수 있죠. 전기 외구는 대개 이제 14세기 정도, 후기 외구는 16세기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 외구는 왜 일어나는 거 볼게요. 자, 우리는 이때 이제 고려 후기 때죠. 우리도 이제 피해를 입었죠. 전기 외구 때문에. 네, 일본은 남북주 시대에서 무로마치 시기 때, 초기 때까지야. 네. 요때 이제 조선과 중국을 대상으로 식량과 인력을 많이 약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일본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 남북주 시대 때 서로 이제 뭐냐면 그 다이모드, 슈구 다이모드죠. 이 슈구 다이모들이 싸우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오랜 전략기 땅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물자를 얻기 위해서 뭐냐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말이 이게 왜구라고 하지만 실제로 단순히 도독된 무기가 아니야. 이 왜구들은 되게 보면 이제 주로 그 뒤에 그런 다이모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약탈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정기 왜구고, 그래서 정기 왜구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무르마치의 3대 쇼군이었다. 야스미치게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가방 무역 같은 걸 허용했다고 했죠. 요시미치요. 예. 그래서 이제 무르마치가 요걸 단속을 하죠. 예. 왜군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이때 했던 게 가방 무역이다. 예. 그래서 명초기 때 일본의 왜구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명락을 해유치고 제시함으로써 조국 무역이 형식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배가 무역 증명서인 가마부를 지청해서 공식 무역성을 인정받았다. 이때 이제 가방 무역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저 강남 쪽에 있는 영파라는 곳이에요. 영파. 여기 영파가 그 당시 일본이 가방 무역 그 대상지였다. 그 영파가 대충 어디 있냐면 여기가 보자. 영파가 여기 강남 쪽에 있는데 여기 지도상은 안 나와 있네요. 예, 대충 여기 있는데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있어. 예, 강남 영파 쪽에. 예, 이 부분에 있는 게 영파다. 예. 그래서 이제 가방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제가 여기 자세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 침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영은 일본의 조국무역 형성과 우리마치 막부의 재정 확보에서 아시카카 요시미스 때 3대 쇼군이죠. 이 사람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근데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아시카카 요시미스는 단순히 뭐냐면 조공사만 보낸 게 아니죠. 경당사 같은 경우에 조공사만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 국왕이란 책봉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5세기 때 이후로 그 일본은 책봉을 안 받았는데 이때 이제 받은 거야. 전부 홍보한 거예요. 예. 아니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5세기 이후부터 이제 받은 거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책봉 안 받다가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책봉을 받게 된 거예요. 15세기인가? 예. 15세기 들어와서 책봉을 받게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제가 일본 사람을 읽어보니까 요 아시카가 유시미스는
좀 약간 쇼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지가 청왕이 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왕이 되려고 이제 뭐냐면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 책봉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준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물 갔죠. 그 후에 이제 쇼군은 청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초창기 때는 막부가 직접 이 가밥을 운영했어요. 막부가 예, 가목무역을 왜냐하면 막부 무르마치 막부는 그 뭐냐면 중앙 권력이 약하고 그 막부의 직할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할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그 뭐냐면 세금을 가지고 지세를 가지고는 세금이 운영이 안 돼 막부가. 그 당시 쇼군 다이모들이 이제 그 당시 그 지방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주로 이제 상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대무역이나. 그래서 막부가 직영하는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는데 나중에 이 무르마치 막부에 말기에 가면 점점 이 막부의 권한이 떨어지거든 힘이. 그러니까 이제 막부가 이제 가방무역을 주도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했냐면 오인이 난 이후부터는 오우치 씨와 호스카 씨가 주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쇼구다 이모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우치 씨는 하카다 상인들을 했고 쇼구다 이모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어떤 거 예, 전국 다이모죠. 전국 다이모. 사카이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카다 상인들은 이제 오늘날 어디에 위치했냐면 지금 그 시모노세키 부근에 있었던 상인 집단들이고요. 그다음에 호스카시는 사카이는 그 오사카 부근이야. 예전에는 사카이가 독립도시였는데 오사카에 통합이 됐죠. 하여튼 얘네들이 이제 독점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경쟁각이기 때문에 싸웠어. 네, 하다가. 그래서 하카다사인가 사카이상인들이 막 싸우는데 그 자기 국내에서 싸우면 되는데 중국에 가서 싸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가방무역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영파예요. 영파. 영파에서 싸우게 된 거야. 예, 그래서 대명 무역을 둘러싸고 그 당시 오치 씨와 하카다상인가 호스카 씨의 도움을 받는 사카이상인데 대립을 했고 그리고는 싸우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리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정부에서는 화가 홀따고 나죠. 그래서 갑판 무역을 일시 중단을 해버렸어. 예. 이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줬더니 지네들 걸린 줄 알고 저렇게 날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후기 외구의 발달 계기가 됐다. 예. 물론 후기 외구가 이제 시작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갑판 무역의 일시 중단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고 오우치 씨가 명나라 무역을 독점했다. 그래서 오우치 씨가 이제 하카다 상인이죠. 예. 근데 이제 하카다 상인이 뭐냐면 뒤를 봐줬던 오우치 씨가 전국 시대 때 이제 멸망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간판 무역이 중단됐다. 간판 무역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예문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후기 왜구를 넘어가죠. 후기 왜구의 이제 발생 원인은 일본 국내에서 뭐냐면 우르마치 막부 말기, 그러니까 전국시대죠. 그때 이제 지방 세력들 통제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대명 무역권을 둘러싸고 상인 간에 이런 패권 다툼. 아까 영파해난 때에 잠깐 가망 무역이 중단됐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무역을 금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초창기 때부터 조공무역만 인정했잖아요. 사무역을 일체 금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사무역 업자들이 뭐냐면 합법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못하니까 불법적인 몰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군의 습격을 받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어. 사병 조치를. 예. 얘네들이 그대로 왜구가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이때 외국의 특징은 뭐냐 후기 외국의 특징은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외국 일본이죠 이런 외국보다는 가짜 외국가 더 많다 중국인 외국들이 요걸 이제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짜 외국을 외국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외국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중국인이 아니야 그 당시 누구냐면 왕직이라는 소문이에요 왕직
이 왕직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외구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이 왕직은 오늘날 말하면 저기 일본의 고토열도인가? 큐슈에 있는 고토열도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고지를 차려놓고 그 강남에 있었던 이제 중국인 왜구들을 통솔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구라고 하면 일본인 사람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중국인 왜구들이 많았다. 그건 뭐냐면 이걸 사무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역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명나라가 이제 왜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무역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역을 좀 완화했어.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딱 금지시켰지만 좀 단속이나 이런 것들 덜 하시고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무역 정책 변화와 후기 예고. 자, 이들 계획을 조정해서 조국 무역 통제를 강하고 사무를 엄중하게 하자. 정상적인 무역을 막게 된 외외 상인들이 약탈 무역을 착용해서 외국 명예 멸말의 외국의 발달이 되었다. 요거는 앞에서 이제 뭐와 연결해서 보시냐면 아까 영파의 난 이후에요. 영파의 난.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보세요. 예. 요거와 연결돼서. 그렇지만 아까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요거는 뒤에 이제 가만무역이 다시 재개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후기 왜구들 성격을 아까 좀 얘기했지만 그 사무역의 이제 뭐냐면 통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어난 것도 있거든요. 중국 상인들이 해갖고 이 무역 상인들이 외구도 이제 가장해갖고 이제 약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는 약간 그 명나라 정부에서 외구 단속을 좀 약간 그러니까 사무역을 통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게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한과 첩계강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첩계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한, 그다음 호정원, 첩계강은 그 당시 남로를 뭐냐면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했던 사람이죠. 예, 이런 것들.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다. 제가 이걸 했는데 후기 왜구가 또 번성할 수 있었던 걸 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적어놨네. 예. 앞에 이제 남해에 그게 왜구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북쪽의 명나라 정부가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나라 핵심 병력들, 정예 병력들은 북로 막는데 이제 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정예 병사가 이 군사력이 명나라 군사력이 북로 막는 데 집중했어. 북로 막는 데. 예. 그래서 북로 방비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 강남 지역에는 군사가 별로 없었죠. 군사가 있다고 해도 거의 이제 뭐냐면 군적에만 들어가 있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 요것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척계강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뭐 알려진 기울신선한 절강공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척계강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왜구를 격퇴했냐면 보통 이제 그 당시 명나라 강군들이 상당히 전투력이 다운이었어요. 앞에 했지만 이제 명나라 같은 위소제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위소제에서 그 농병일치의 어떤 그 군호제를 해갖고 자기 선조들이 대군호면 그 아들 또한 또 자손들한테 군호들인데 그래서 이 군호가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요게 이제 뭐냐 허위장부를 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름 모르거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예. 그래서 막상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군호 실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군호보다는 그 당시 마을 단위로 이제 뭐냐면 장정을 뽑자. 그래서 장정을 뽑아서 이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얘네들 한 12명인가? 12명 정도의 분대를 만들어요. 네. 12명. 그래갖고 이제 10명인가 12명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소규모 분대인데 이때 12명의 분대들은 그 뭐냐면 자기 일가 친척도 있죠. 아니 자기 일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고향 친구들 이런 사람들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이제 모으게 해갖고 이렇게 부대를 만들어요. 소부대를. 그래갖고 이제
앞에는 대장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일종의 그 도수, 칼 들고 있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낭선 드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삼지청 드는 사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10개가 10명에서 12명이 1개 조를 이뤄서 적 한두 명을 상대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칼 되게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칼 잘하니까 이거 칼 익히는 거 뭐 이런 칼싸움 하는데 능하지 못하니까 일본 애들이 하는 그 동작을 하나씩 10사람이 나눠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칼만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낭선만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장창 가지고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삼지창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근접전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10명이 떼거리로 해가지고 뭐냐면 일본군 한두 명을 상대를 하고요. 먼 거리에서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대포를 이용하죠. 홍위포, 뭐 불랑기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먼 거리에 있는 뭐냐면 일본군 외적들을 이제 그다음 일본군도 이제 왜군들이죠. 예. 그 당시 왜구들을 격파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게 기호신서예요. 이 기호신서는 그 총포를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왜구를 격퇴하고 소부대 단위의 원앙지를 통해서 격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왜구를 막는 데 특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임진할 때 그 당시 명나라 군대가 왔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 뭐 강남군하고 요동군이 있었는데 강남군들이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 데 특화된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총포용 무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원앙진을 통해서 왜구를 격파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이 기후신서가. 그래갖고 우리도 요 조직들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척개강 왜구 기후신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하여튼 대대적인 왜구 토벌 작전을 벌여서 40년 동안 계속됐던 왜구의 하를 꺾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연해 지방의 왜구를 단속한 후 영은 16세기 때 해금을 완화시켰다는 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해외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학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거전의 혁신 정치를 볼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장거정의 혁신 정치.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장거정은 이제 윤경제 목정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만력제 있죠. 신종까지의 만력제까지의 그 활동했던 정치가인데 특히 만력제는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이 거의 정치를 도맡아서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력제 한 10년 동안 만력제 한 40년 했거든요. 그중에 4분의 1은 뭐냐면 장거정이 정치를 했어요. 자, 그럼 장거정이 있을 때 이제 배경을 볼게요. 그때 혁신 그 장거정이 정치할 때 배경. 자, 대외적으로는 북로 남해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비 그 군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재정 압박을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갑제 붕괴와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었다. 이갑제 붕괴와 사회 전반의 변화, 농업 생산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부역제의 모순 이런 것들인데 요 이갑제 붕괴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한간의 횡포 그 다음에 관료기관의 문란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대정책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의 대정책을 보면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장거정 정치의 특징을 볼게요. 자, 장거정 특징을 보면 장거정은 그 명나라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뭐냐면 잘 이용을 해줬어. 네, 이용을 해갖고 이제 있는데 그때 장거정이 이제 정치적 파트너 삼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이 장거정은 내각 수구예요. 내각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이제 한강과 그 당시 또 이제 언간이라는 게 있어요. 언간, 가도관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간들이 주로 이제 사관원, 사원부, 뭐 홍원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육부마다 언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언간들도 이제 발언권이 상당히 셌거든요.
그래서 장거정이 정치할 때 요 한간들하고 언간들을 잘 이용하고 균형 정책을 했어. 예. 그래갖고 한간과 제외해서 이 언간, 가도 간의 비판으로부터 한간을 또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또 그 사기를 추구하는 한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선을 넘는 한간에 대해서 언간의 비판을 어느 정도 또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 정치 세력을 이용해갖고 균형을 취하면서 양쪽 세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내각 수호의 어떤 권한을 확보해 나갔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외 정치를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일단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사람은 산서 출신이에요. 일단 강남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산서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누구부터 지원을 받았냐면 산서 상인으로부터 지원하죠. 보통 이제 명청 시대 때에는 대개 그 관료들이 상인들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상인 가문들 안에서 관료들이 많이 나와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산서 출신들, 네, 산서 상인들 지원해서 산서 출신자들로 이 외교 정책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서천 서남 지역, 강동 지방을 평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동 지방의 방비를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민족들, 그다음에 외구들 이런 것들을 평정했고,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주족 관련된 몽골족 관련된 지역이죠. 그리고 몽골과의 하인을 주도했죠. 이 몽골과의 하인은 1571년이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그 뭐냐 장거정이 실권을 장악하기 이전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신종 이전이죠. 목종 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건데, 자, 북로의 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몽골과의 하일 마시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시를 계속 치패를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는 군사비 절감을 통해 국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 물론 이제 그 매매를 통해서 마시 개설을 통해서 손해보긴 했지만 그 뭐냐면 몽골족과 언어 평화관계 유지하면서 그 평화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장 평화 비용을 뭐냐면 지불하면서 뭐냐면 했다. 그건 앞에서 이제 그 장거정이 상서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그 지역 사정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법을 실시했어요. 고성법을 왜 실시했냐? 이거는 이제 일종의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개혁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관료의 기강은 누굴 중심으로 관료의 기강을 줬냐? 내각이죠. 특히 이제 내각의 제일 우두머리인 내각 수보를 기준으로 갖고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요거는 요게 좀 잘 돼 있어 갖고 요걸로 좀 할게요. 보충 자료. 자, 내용을 보면 가도관, 언간과 한가를 통제하면서 항제권을 강화하고 관료의 책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던 거고, 그래서 관료가 항제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해야 돼. 그 결과를 관료의 근무평가에 반영하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공문 처리 보고를 이걸 문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행정 문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세 번을 작성해요. 그래갖고 지방, 육각, 그다음 내각에 전달해. 지방은 이제 지방 그 간청들 말고 육가는 육부죠. 그다음에 내각은 내각 그 있는 우리가 내각 대학사 얘기하고요. 그래서 각 기관 간의 어떤 상호 견제 및 경쟁을 보면 하고 관료의 상보를 통해서 이를 독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이제 뭐냐면 안 되면 육가에서 달다 볶아서 하고 육가에서 안 되면 내각이 와갖고 이제 문책을 하는 식으로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차례 이제 책임을 묻는데 책임을 이제 묻을 수 있는 최고 책임자는 뭐냐면 내각이죠. 예. 그래서 이게 내각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내각 수부죠. 그래서 원래 내각 수부라는 사람은 지위는 어떤 법적으로 이제 주어진 그 지위가 아니에요. 권한이. 그런데 이렇게 관료를 최종적으로 문책할 수 있는 권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각 수부가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료 통제가 가능했다.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강자종국사 읽으면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고성법 실시해서 지방의 무한관이 지체하면 부원에서 적발하고, 부원은 이제 지방 간서죠. 부원에서 기피하면 유가가 들춰내고, 유가가 숨기면 자신이 이제 각신, 그러니까 내각 그 대신도 있죠. 예. 그래서 내각 대신지 내각 그 대신지 들춰내면서 관료의 고찰을 직접 내각이 맡게 된다. 최종적인 고찰, 감독 권한을 내각이 갖게 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법제상 아무런 통속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내각이 관료 체제 정점을 위치하게 되고 수부의 권한을 법제적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결과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관료의 상호 견제, 경쟁과 통보를 통해 이를 독려하여 효율성을 높아질 수 있다. 자, 교육은 이제 서원을 억압하고 쇠퇴인류에 있는 간악을 진행시켜서 올바른 인지를 형성한다. 이거 뭐 정근대 시대 때 공통적인가? 국가 입장할 때는 서원 같은 이제 사교육이 번성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간악을 번성시켜서 여기에서 국가와 항제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화를 양성해야 되는데 서원 자체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은 다르잖아요. 주로 이제 선언을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주로 사교육해가지고 이제 뭐 과거 시험 합격, 그러니까 달달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그런 용도만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할 필요 있겠죠. 자, 재정개혁을 볼게요. 재정개혁. 자, 이 재정개혁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조편법도 여기 하나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그 당시에 재정개혁을 하려고 했냐? 이게 예전에 13년 2차 기출문제 나와요. 자, 재정개혁의 배경 보면 외부적으로 동로남의 침탈, 내부적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명주의 재정을 일신할 필요가 있었고 가중한 세부담으로 농민의 폭당이 빈번했고요. 자, 은경제 활성화,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세력 진수를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정부의 토지를 측량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토지 제도를 실시하거나 하여튼 뭐 재정 개혁을 할 때 제일 기반이 됐던 것이 뭐냐면 토지 측량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전을 하는 거예요. 양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가전법을 실시할 때 가전법 전에 또 양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세 대상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이를 근거로 일조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양세법 체제에서 일조폰법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양세법에서 일조폰법 바뀌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뭐냐 제도가 실시했거든요. 예, 이런 세제가. 근데 이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강자중국사에 띄엄띄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한 적 있어요. 예, 이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예, 근데 굳이 최근 인용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일조폰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조폰법은 그 전에 강남에서 징일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실시한 제도예요. 예, 강남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실시한 제도인데 실시하다 보니까 괜찮거든. 예, 그래서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의 그 다른 지역 그리고 강북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그 당시 일조법을 실시할 때 조세제도 운영은 당시의 양세법은 조용조의 잡다한 가세가 붙고 조세 운영 매우 복잡했다. 원래 양세법은 단세죠. 양세법 외에는 걷지 못하는 거야. 자, 잡세를 걷지 못하도록 돼 있어. 단세 위주이기 때문에. 예. 자, 잡세를 걷지 못하는데 예전에 한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대개 보면 중앙재정을 이렇게 딱 원액 그 준수주의에 입각해서 중앙재정을 타이트하게 막 묶어놔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방 재정을 끌어다가 쓴 거야. 지방 재정은 어떻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새로운 뭐 잡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계속 세금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재정을 또 재정한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잡세를 끌고 또 들어와서 중앙재정화 시켜버리면 지방재정에서 이제 굽히켜지니까 또 잡세를 만들고 이게 이제 계속 뭐 양세법이라든지 뭐 일조편법이라든지 그래서 뒤에 이제 지정제도 이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징세효를 꾀하고 민의 가중한 부담을 줄이고 지주에게도 공평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의도였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일조법의 원형은 가정 연간에 그 전한신이 창시한 창안연구소 윤경
만년건에 거쳐 전국적 확대. 앞에서 징일법이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어가지고 강남에서 일부 지역이 실시했다가 이게 괜찮으니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의 세제하고 강북의 세제가 미묘하게 틀렸어요. 이 원남, 명남 그 일조폭포 이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강남에는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강북은 토지가 비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주로 이제 정세 위주로 세금을 걷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조 편법을 통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세조 통합을 내보는 거야. 토지를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서 은으로 납부한다. 지세와 정세를 통합. 지세라는 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다음 정세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예. 그러면 모든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원래 정세는 성인 남자들 중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들만 걷는 거야. 원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뭐냐 지주들이 이 정세를 소작인들에게 부과를 해. 그러면서 원래 뜻과 달리 성인 남자들에게 모두 다 부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일조편법에서 지적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적 문제의 배경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거 동기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은으로 납부한다. 그러면 은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은본위 국가였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명랑 합배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15세기 말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은은 이제 주로 은본위로 넘어가죠. 그러면 동전 없었냐? 동전도 있었어요. 예.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동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동전을 이제 가지고 오면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세금을 걷어.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장당 이게 뭐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좀 다른데 보통 동전 1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때 이 은은 무슨 은이냐면 이때는 명나라나 청나라 때 은화를 만들지 않아요. 얘네들은 국가에서 만들지 않아. 그래서 동전은 이제 홍전이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대개 이제 명나라 때는 은을 안 만들어. 은화를. 그래서 민간에서 그냥 만들었죠. 근데 통일적인 어떤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마제은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드라마나 영속곡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제은이거든. 마제은. 마제은은 이제 원나라 말기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기 때 널린 이제 학살에 대해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요거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말박구처럼 생겼다 해서 마제은이라고 하죠. 이 마제은. 예. 요걸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 마제은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세라고 해도 실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는 거야. 예, 토지 소유자 중에 그 성인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야. 예. 자, 정부는 토지 소유 기준호, 요역은 인정수를 기준하여 각 항목을 통합했고 일조하여 모든으로 납부했다. 이로써 정부와 각종 요역이 지분과 그다음 정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여기 이제 은이 이제 붙은 거는 이제 앞에서 은은 납부하기 때문에 이제 붙는 거고 요거는 지세, 그다음에 요거는 정세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다면 지분은 종래 토지세와 요역 중에 인정을 지은 나머지 전부를 기준으로 해서 걷는 거 정은 요역 중에 인정에 부과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납세자는 직접 주연의 아문에 납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좀 설명할게요. 이거 상당히 복잡해. 이 부분은. 그래갖고 뒤에 이제 경제부서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냐? 결과가 국가 재정이 크게 호전되었고 복잡한 부역징수 체계가 정비되어 민의 부담이 감소했다. 양세포의 호 기준에서 전투와 인두 기준으로 변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이 있었다. 그래서 은납이 보편화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더더욱 발달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는데 더욱 발달됐다는 거야. 네. 요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납세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리가 농간을 볼 여지가 줄어들었다. 국가는 수익량을 철저히 예산하여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이제 재정 운영이 가능했다는 거.
그 사회경제 변화가 반영된 세제였다는 거. 1조법은 대토지수의 발달,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새로운 지주전호제 관계를 반영한 세제다. 새로운 지주전호제 관계 부분은 이제 일전 양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 좀 설명할게요. 이건요. 자, 의의를 보면 실물 실력에서 응납화가 변화됐고 가세 기준의 호등에서 전투와 인정 자체를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의진남북조 시대부터 홀을 기준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조편법 때 주로 이제 토지와 인정을 기준했다. 특히 이제 토지. 한계를 보면 일단 조세 요기 항목이 나눠 징세 사무가 복잡하고 부정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것도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자, 호구가 번창하여 인정을 해야 징세물 부과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호구가 번창, 호구가 뭐냐면 많았기 때문에 호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번창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인 남자 찾아서 했기 때문에 징세를 부과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인주세 부과하는 게 어렵다.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정개혁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긴축개혁이야. 긴축개혁.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 좀 보충 설명할게요. 잠깐만 이게 어디 있나 이가.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을 축소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긴축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재정의 어떤 그 흑자, 재정 흑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신종이 이걸 좀 돈을 풀 때는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냐면 풀지 못하고 필요할 때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 무덤 만드는 데 있었죠. 뒤에 이제 신종이 친정을 하는데 이 신종이 진짜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제일 무능한 황제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는 그 원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무덤 만드는 데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 명사 13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무덤이 정릉이라는 곳이에요. 이 정릉이 신종 무덤이거든요. 자, 그 말씀 보면 자,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그래갖고 지방관할은 관할 지역의 세입 세출 종류 기울 체납 상황들 기록한 주소책을 만들어서 매년 후보에 보고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고가에 반영해요. 그러면 최대한 고가 기준이 뭐냐면 많이 남기는 거야. 지방재정에서. 지방재정에서. 그러면 이게 존윤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지방 자체 경비가 있죠. 지방 자체 경비를 얘기해요. 경비. 그 다음에 기후라는 것은 중앙에 올리는 세금을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기준이 어떻게 있어요? 네. 지방 재정을 최대한 다운시키고 중앙에 올리면 감사 기준이 상당히 부합되겠죠.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더 뭐냐면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그 지세나 정세력이 통합됐다고 해도 중앙의 세금을 다 올리면 지방이 못 먹고 뭐냐면 지방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잡세가 생겨. 네.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지정문제가 이제 뭐냐면 실시되면서 이런 잡세들 중앙세금을 다 올리면 또 잡세가 생기고 지방.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이 분위기가 계속 중국에서 조세제도 정책의 문제점인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자, 호구는 그 호구에서 계획 보면 각 성별로 관리했던 재정 체계를 항목별로 이제 변경해서 책임 소재 분명히 했다.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뭐 호남성, 호북성 이런 식으로 관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지색, 뭐 정색,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누가 누군지를 이제 그 관리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었다.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세금 자체, 지방이 총괄자가 없죠. 각각의 부서마다 이렇게
그 병력 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는 게 낫겠죠. 그리고 1조 편법도 이런 그 뭐냐면 재정개혁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뭐냐 장거정의 개혁이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뭐 칭찬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반대파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반대했던 애들이 누구냐? 신사층이죠. 신사층들. 그래서 이 신사층은 특히 강남 신사층. 왜냐하면 장거정이 이제 주 목적이 이 강남의 그 부 있죠. 강남의 그 양쯔강 그 중 상류 하류 지역의 부를 끌어다가 중앙제정으로 기속시킨 거예요. 일종의 중앙집권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신사층들은 이갑자 해체 이후에 한쪽 지배자로서 부각이 됐고 중앙에서 이제 막 세금을 갖다 부과하니까 당연히 강남 신사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 농민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강남 신사나 그 다음에 상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이게 일치 단결해 갖고 뭐냐면 싸우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개도개변이나 이런 것에 나오게 되거든요. 하여튼 강남은 그다음에 중앙 권력에 대응해서 항촌의 이익을 대면 존재 변신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사회경제 변동 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막 그 세금을 막 중앙 끌어다 보니까 명예분기를 더 촉진시켰다는 농민의 유망을 이제 가속화시켜갖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한계를 보면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장거정이 했던 그 개혁 정치 있죠. 아까 이제 한강과 그 가도강을 딱 중간에서 갖고 했던 그런 정치들은 어떤지 뭐냐면 그 공적인 메커니즘,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거정의 어떤 수완과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을 통해서 하는 거지 운영의 미를 잘 살려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적으로 법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장거정이 죽은 후에는 그걸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법제적 육부에 대한 통속 체계를 갖지 못한 사적 정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권력의 집중화 형성으로 장거정 때 내각 정치가 절정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처럼 그 내각은 원래 대대논의 이전까지는 공치주의를 내세워서 황제와 거의 맞먹으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대대논의 이후부터는 공치주의는 이제 포기하고요. 황제를 뒤엎고 내각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예. 그 절정을 이룬 게 장거정이야. 이 장거정 때 내각 정치 절정을 이뤘어요. 이게. 근데 장거정 이후부터는 내각 정치가 죽게 돼. 그 대신에 이제 뭐냐 한관들이 등장을 하고 뭐 독립파들 뭐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내대논의 이후부터 아니 대논의 장거정 이후부터는 공치주의를 나타나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죠. 공치주의라는 건 이제 황제가 독점하지 말고 신하들과 같이 하자 그런 논리잖아요. 그걸 대변하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장거적 개혁에 반발했던 강남 신사층들이야. 그리고 강남 신사층이고 그걸 대변하는 정당이 독립당이죠. 네.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이제 그 신종 망령제 친정기 볼게요. 장거정이 죽고 나서 이제 만료제가 친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장거정의 혁신 정치를 다 폐지시켜. 그래서 이갑제 해체 이후에 학종사의 질서를 대변하는 지방의 신사층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제 정치에 맹렬히 반대를 했고 그래서 또 했고 그리고 장거정 안에 있었던 뭐 가도관이나 한관들도 좀 반발해갖고 이제 다 폐지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신종 때 3대 원정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재정 파탄이 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력제 때 몽골 무관이었던 보배의 반란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임진왜란 그다음에 양흥로의 반란 이게 있어요. 예. 3대 반란이 있었다. 심주토사였던 양흥로의 반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국력이 소멸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군사비를 뭐냐면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 강세하고 상세야. 예.
강세는 이제 뭐냐면 한강, 예, 강산 개발을 통해서 걷는 거고, 상세는 이제 뭐 상업세 이런 거죠. 주로 여기 강세 상세를 많이 거뒀던 지역이 어디냐면 양쯔강 하류 지역이죠. 장강 그 하류 지역, 소호 지역이죠. 요 지역이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강을 파견해갖고 그 지역에 가고 이제 뭐냐면 세금도 이제 걷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세와 상세 때문에 일어났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강세 하라고요. 강세. 예. 여기는 잠깐 음. 그래서 강세와 상세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강세는 이제 여기는 강세가 나는데 강세하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재정 파트너 구하기 위해서 한간이 강간세사로 전국의 각지에 파견해서 은강세가 묶은 통과세를 이제 거뒀는데, 여기 강세 걷고 상세 걷었죠. 영모로 대장에 의한 강제를 징발하여 수탈을 자행했다. 이것이 강세하다. 예. 이에 따라서 각지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한신 계층으로 가담해서 반한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그때 이제 강남에서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났죠.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 거뒀다. 아니 방한강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일치 단결해갖고 어떤 범계층적인 운동으로서 이런 반한강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 이제 같이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강세와 상세를 많이 걸었고 강남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 것이, 그때 이제 대표적인 세금이 강세였거든요. 강세 하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당쟁 격화 이제 독립복사 운동을 보죠.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종 때 장거정 사후, 그러니까 장거정 사후 이후에 신종 친정기죠. 그때 내각파하고 독립당 간의 어떤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 독립파는 이제 어떤 세력이냐면, 이 독립파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잠깐만요. 독립운동부터 좀 볼게요. 자, 신종시대 때 당쟁의 소용돌이 있어서 정치와 사회계를 일으킨 독립당들이 나타났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고현성이야.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고현성 이름 외워주세요. 네. 이 사람이 신종이 노론을 받아서 망년 30년에 간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들었고, 고현성은 이제 고향이 강남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강남에 세운 서원이 뭐냐면 독립서원이 돼요. 그래서 독립서원을 재건하고 한국 연구를 몰두하면서 강학 활동을 하니 이를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활동을 보면 독립당은 명말청취적 혼란과 불안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정치사회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퇴자책봉, 사만의 처리 등 현실적으로 황제와 뜻을 거역하는 민감한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그래서 이제 고영성이 이제 여기 서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냐면 중앙정계에 뭐냐면 진출해 갖고 일종의 하나의 독립당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신종시대 때 이런 퇴자책봉 문제나 사만 처리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당시 한간들과 내각파들과 싸우게 되죠. 자, 여기에서 사만하고 퇴자책봉 뭐냐? 퇴자책봉은 국본 문제라고 해요. 국본. 나라의 근본이다. 황태자 왕조 국가에서는 황태자를 세자를 세우는 게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뭐냐면 신종이 그 밑에 이제 여러 명의 후궁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장남이 누구냐, 적장자가 있었어요. 적장자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이 대본을 좀 봐야 되겠네. 이 사람이 이제 태창제가 돼요. 주 모식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하여튼
이 사람이 강종이었던 태창제거든요. 좀 하다가 그냥 금방 죽어요. 네. 자, 하여튼 요 태창제가 있는데 당연히 신종이 적장자니까 얘를 세워야 되겠죠. 얘를. 근데 얘를 안 세웠어. 그래서 왜 안 세웠냐면 자기가 총리하는 후궁들 한 명 있었는데 후궁 한 명 있는데 그 자식을 총리했어요. 그 얘를 이제 뭐냐면 태자를 세우고 싶은데 얘는 적장자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예. 얘를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태자를 세워야 되는데 계속 안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뿐인 거야. 그래서 신종의 뜻에 맞는 그런 뭐냐면 그 한간들이나 내각파들은 얘네를 이제 세우자. 나 신종이 원하는 아들을 이제 택견하자. 그 논리고 누구야 독립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소리냐. 적장자를 세워야지. 막 이러고 싸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는데 강해군이 명나라부터 신해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세자책봉을 강해군 그 인정을 안 해줘. 그 명나라에서 세자책봉을 명나라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해군이 적장자가 아니거든. 만약 강해군을 세자책봉을 할 경우에는 이게 신종이 원하는 식으로 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제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거죠. 예,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사만은 이제 뭐냐? 이 사만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사만은 뭐라고 하냐면 정격, 홍합, 이궁이라고 해요. 보통 중국에서는 이 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건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뭐 교환 있죠. 교환은 뭐야?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잖아. 사만은. 그래서 요거는 정격, 그다음에 홍안, 이궁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는 제가 이제 보충 자료가 여기 있나? 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신종이 이제 아까 처음에 국본 문제로 적장자를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적장자인데 적자가 있는데도 항태자 체포하지 않았잖아. 그러다가 신하들 계속 체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당시 독립파들의 주장을 받아 장남을 항태자로 체포했어요. 근데 만력 43년에 계안이 몽둥이를 들고 항태자궁을 침공한 사건이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격안이라고 해요. 정격안. 근데 이제 이 사건 들려서 독립당은 이걸 철저히 배후를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황제는 그냥 그 비독립파 반대 세력이죠. 네, 얘네 주장대로 단순 사건을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628년에 신종이 58세의 나이에 죽게 돼요. 그래서 태자가 이 주상락이 돼. 여기 나오네요. 네, 주상락이 즉위하고 이 사람이 강종이 됐어요. 근데 이 강종이 원래 이제 병약하고 이지를 않고 있었는데 홍루시성 이가작이라는 사람이 붉은 한약을 줬어. 네. 그래서 이거 먹고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붉은 한약을 먹고 죽었다 해서 홍한난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등극한 지 1개월 만에 죽게 됐다. 그리고 강종의 이제 장남이 있겠죠. 청계제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나이도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유모에 많이 의지를 했어요. 이선신한 유모에. 그래서 이제 유모와 같이 살기를 원했어. 근데 독립파 관료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부에 반대하고 그 당시 뭐냐면 황제는 그래도 계속 이선씨로 살기를 원하니까 강제로 독립파 관료들이 끼어들어갖고 요 이선씨를 그 뭐냐면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궁을 옮겼다 해서 이궁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만, 정격, 홍학, 이궁 이런 그 문제와 그다음 앞에 얘기한 국본 문제 있죠. 요 두 개를 대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립당과 비독립당 간의 당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당쟁이 이게 적절히 끝났으면 되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게 명나라 멸망을 자초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들은 황간의 전인과 내각 집권파의 파벌적 정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넓게는 이갑질 붕괴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 경제 체제의 위기를 둘러싼 정치 투쟁으로서 이론적 한계 지배체를 반대해 분권 공치적 군주주의를 통했다.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앞에 이론적인 한계 정제 지배 체제는 누가 마련했죠?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내각 수구였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렇게 장거정이 마련했죠. 그 앞에 했지만 이제 내각은 대례논의 이후부터는 한계권을 얻고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에 맞서서 이제 분권공치 군주주의는 누구야? 독립파들. 얘네들은 강남 신사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뭐냐면 장거정의 어떤 중앙 집권화 정책, 중앙 재정과 모든 걸 흡수통합하는 것들이 강남에 큰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황제만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하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목숨을 내자. 강남의 이익을 내자. 목숨을 내자. 그러면서 내세우면서 분권 공치적 군주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례논의 이전에 그 당시 내각들이 외쳤던 그 소리를 똑같이 얘네들이 한 거야. 예. 자, 의의를 보면 독립당은 정치와 사회 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한간파와 정치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나 그들이 비탄압적 도죽주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면 PC주의라고 하죠. PC주의 요즘에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만 추구해. 그러다 보니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개혁을 못하죠. 현실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그에 맞는 개혁을 못해. 예.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보이죠, 그게. 그래서 방쟁을 격화시켜 명제국의 멸망을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누구예요? 앞에 이제 얘기했던 청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계제가 정치를 존나 못해요. 네, 좀 죄송합니다. 존나란 말은 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청계제가 그 당시 위충원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이제 한간대에 시들려 가지고 정치 개판치고 위충원은 아니고 그냥 뭐냐면 독립당 세력들을 제거시켜 버리죠. 네. 그래서 이 독립당 세력들이 이때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냥 폭 망해버려요. 근데 이 그걸 계승한 운동이 뭐냐면 복사운동이죠. 복사운동. 복사운동. 복사운동 관련돼서는 예전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충원 이후에 청계제 때죠. 독립당이 완전히 까그리 몰락을 하죠. 탄압을 받아서 그걸 계승한 운동이 복사운동이에요. 그래서 독립당이 강남 신사층이니까 얘들도 강남 신사층 중심이야. 근데 좀 지위가 약간 낮죠.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복사운동을 볼게요. 복사운동은 그 유교적 도덕의 실천을 내세운 그 서원과 달리 주로 이제 뭐냐 호명상으로는 고문 부흥 운동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비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상당히 띠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얘네들은 강남 지방의 독서인들, 하급 신사, 그 다음에 생원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 주로 이제 포면적 문장을 발표하거나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 답안 있죠. 팔구문은 이제 그 답안지를 출판하거나 그런 걸로 있고 각 지역의 복사들이 이제 복사 단체들이 서로 연합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건 포면적인 거요.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상당히 뭐냐면 독립파 그런 그 정부 비판적이고 이런 한간들 비판하고 그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은 주로 상급 신사들 중심으로 한 방면에 복사운동은 하급 신사들. 하급 신사는 뒤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원들 얘기하죠. 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추원 배경을 보면 비독립파 내각이 한간을 군에 파견하여 군 지휘권을 침해했고 그 다음에 민중에 대한 수탈이 극심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량스 이북으로 만주족들이 쳐들었죠. 예. 그 가운데서 강남을 중심한 제야 세력의 정치 활동이 시작됐고 복사 운동이 난다. 자, 그러니까 복사는 유교적인 어떤 도덕의 실천을 내세운 서원과 달리 고학 고문 부흥 운동, 예. 고학 부흥 운동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 각지에 조직됐고요.
처음에 독서인을 모여서 문장을 발표하고 과거 시험 답안을 출판해서 단순한 문장 토론 정도에 그치다가 점차 인물 평가를 통해서 연원을 형성하고 정치색을 띠게 되었다. 자, 독립당이 주로 관료 집단 활동이 제한된 반면에, 그러니까 주로 상급 신사 중심이죠. 관료들이나 북사는 생원 같은 이제 하급 신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 문장 연구에 명분을 내었으나 공을 산을 했어요. 산하는 것은 모임이죠. 모임사자잖아요. 그래서 결성하여 통일된 집단행동을 취하면서 독립당의 정치운동을 결성했다. 그래서 이제 복사활동 보면 지방의 지도층은 정치활동하고 독립당의 자손과 연합하여 한간을 공격하고 등등 여러 이제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독립과 복사운동의 의미를 좀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좀 보면 주 독립과 복사운동은 중국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갑 체제가 해체된 가운데 항촌의 신사를 중심으로 항촌의 질서가 유지하고 있었고 자기 절차 공인 시효를 중요했다. 그래서 강남의 어떤 자기 계층뿐만 아니라 자기 민중도 다 포괄하는 그런 공인식의 반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뭐냐면 한강들이나 내각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갑 체제의 이갑제적 전제지배체 퇴치 위기 속에 장거정은 행정이론적인 전제지배체를 강화하기 위한 무국 강국을 타개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갑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장거정은 황제 중앙에 통제하는 이 전제지배체를 강화하려고 했고, 그때 이제 강남 지방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강남 신사들의 독립과 복사운동을 통해서 황촌의 공론과 이익을 보장하는 분권 공치 정치 주장을 통해 상을 해결하겠다. 예. 그래서 양자가 근거한 이제 사회 기반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강남 지방하고 관련됐다는 거. 그렇지만 이 독립 복사 운동의 문제점이냐? 비판만 했어. 네. 비판만 했지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떤 뭐 성리학적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뭐 PC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적 올바름만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명예 멸망 과정을 볼게요. 이자성의 발현과 명예 멸망.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요게도 이제 나왔죠. 그래서 명만에서 청초 넘어가는 명나라 말기, 명나라 망하고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이간 후에 뭐 순치제까지 쭉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요 관련돼 갖고.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